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희 집은 세 식구입니다. 엄마와 저 21살, 여동생 17살입니다. 아빠는 캐나다 출장 중이세요. 올 3월에 가셔서 내년 3월 말에 오십니다. 아빠 출장 가고 세 식구 단란하게 살다가 엄마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친구분이 하시는 말씀이 친정엄마가 아파 시골에 간병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학교 다니는 중학생 딸을 데려갈 수가 없다. 내가 친척도 없고 남편도 없이 혼자 키우다 보니 어디 맡길 수도 없고 염치 없지만 친구인 너에게 부탁하면 안 되겠냐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친구가 힘들게 사는 걸 아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저와 여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애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2달 정도였고요. 맡아주는 비용으론 10원 하나 못 받았습니다. 정말 200% 무료로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사는 겁니다. 나이는 15살이고요. 엄마가 저랑 여동생에게 군 식구라고 눈치 주지 말고 무조건 좀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예뻐해주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른 집 생활하며 눈치 볼 그 애가 불쌍해서 저와 여동생은 잘 챙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온 첫날 어색했지만 동생이랑 저는 열심히 말도 걸어주고 동생이 하나 더 생겨서 기쁘다며 꼭 안아줬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하길래 2달간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2번째 날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동생이랑 방을 같이 썼는데 여동생 화장품에 손을 댔습니다. 여동생이 자기 화장품에 손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이내라 화장품도 많고 좀 고가를 사용합니다. 집이 넉넉해서 해주는 거니 욕하시지 마세요. 근데 그걸 손대니까 좀 짜증이 났나 봅니다. 앞으로 미리 말하고 썼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동생 입장에선 이것도 대단한 양보입니다. 저는 아예 쓰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며 살기 싫단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화장하는데 자기만 없어서 왕따 당했고 너무 속상해서 잠깐 쓴 건데 언니가 뭐라고 했다며 진짜 자리에서 발을 구르면서 우는 겁니다. 엄마랑 제가 엄청 놀라서 급하게 달래주고 화장품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생 거 쓰지 말고 네 거 쓰라며 사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없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자잘하게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증거가 없어서 그 애가 했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오기 전까진 집에서 물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온 첫 주 주말에 자기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는 제 엄마를 자기 엄마로 소개했습니다. 엄마는 남의 집에서 사는 거 알리면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민망하겠냐며 적당히 장단 맞춰줬습니다. 친구들이 그 애 보고 너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그동안 왜 못 놀러 오게 했어? 그리고 너 언니가 2명이나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자기 언니라고 소개하고 제 동생은 사촌 언니로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예의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지 처음 온 집에 냉장고를 막 열고 꺼내 먹었습니다. 엄마가 간식 챙겨준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자기들이 꺼내 먹었습니다. 친구들 보내고 한마디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15살에 낯선 집에서 다른 식구들과 생활할 그 애가 너무 짠하고 마음이 아파서 또 참았습니다. 저희가 사소하게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게 어린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맡아주기로 한 거니까 좀 불편해도 참기로 다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용돈을 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중학생이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할 때니까 알았다고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30만 원을 줄 수 있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다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17살인 제 동생이 한 달에 15만 원 받습니다. 심지어 5만 원은 교통비로 씁니다. 그리고 대학 다니는 제 용돈이 30만 원입니다. 60만 원 주시는데 30만 원은 적금 들고 있고 3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 가능합니다. 엄마가 무슨 중학생이 그렇게 받냐고 애를 앉혀두고 사정을 잘 얘기했습니다. 애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어려도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해줬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생활비 안 받고 있어서 용돈은 아줌마 돈으로 다 줘야 하는데 그만큼 주긴 힘들 것 같아. 10만 원 정도면 어떨까? 라고 했더니 또 우는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방에 들어가더니 동생이랑 같이 쓰는 방인데 방문을 잠근 겁니다. 달래다가 저희도 짜증나서 동생 제 방에서 재웠습니다. 이때부터 슬슬 저도 짜증나고 쟤랑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합의가 돼서 일주일에 3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가불해달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니 쓰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잘 지낸 건 아니지만 한 달 정도는 어쨌든 큰 사건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돌 콘서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그 애도 같은 아이돌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동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오르면 콘서트 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성적이 올라서 원하는 콘서트에 갈 수 있게 됐고 여기가 지방이라 가려면 표값까지 해서 못해도 비용이 30만 원은 듭니다. 근데 그 애가 그게 부러웠던지 자기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건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그 아이가 부러워할 테니 동생한테도 집에서 콘서트 얘기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조용히 콘서트 다녀왔고요. 콘서트 다녀와서 기분이 좋았는지 저에게 막 얘기하려는 거 말렸습니다. 동생이 콘서트 가던 날 아침에 엉엉 울면서 또 방문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군 식구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눈치 보며 생활하는 게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간간히 친구 엄마에게서 고맙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원래 한 달 반 정도였는데 조금만 더 맡겨도 되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애들이 눈치 보느라 오히려 더 힘들고 나도 일하느라 바빠서 더 맡아주기 힘들 것 같다. 이제 슬슬 너도 올라와서 애 보는 게 좋지 않겠냐 했더니 그쪽도 우는 소리를 하며 친정엄마가 아직 몸이 안 나았다며 자기도 딸 안 보고 싶겠냐고 되려 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엄마가 통화 중이어서 옆에서 조용히 듣는데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가 친구라고 말을 못하는 것 같기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저 첫째 땡땡인데요. 이제 그만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해서요. 원래 맡아주기로 한 기간도 다 됐는데 더 이상은 저희도 힘드네요. 애도 엄마 보고 싶어 하고요. 라고 했더니 그래 니네가 많이 힘들지 미안하다. 근데 우리 딸이 그 집에서 눈치 보며 힘들다고 눈칫밥 먹기 싫다고 자기한테 전화할 때마다 난 마음이 찢어지는데 니네는 엄마도 있고 니네 집에서 생활하는데 막말로 뭐가 그렇게 힘드니? 힘든 걸로 따지면 니네가 힘들까 우리 딸이 힘들까? 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힘든 딸 빨리 데려가라고 저도 욱해서 말했습니다. 눈칫밥을 먹는다고? 눈칫밥은 오히려 저희가 먹고 있고 아줌마 딸이 우리 집에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해줬는데 뭘 그러냐며 약간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확 바뀌면서 내가 맡아준 게 고마워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 니들이 은근하게 눈치 주고 따돌리는 것 때문에 학교 상담에서 안 좋은 결과 나와서 지금 학교에서 상담 치료받고 있는 거 알아? 내 딸 잘못되기만 해봐. 살인자들. 내가 더러워서라도 빨리 딸 데리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딸 눈치 주지 말고 애 좀 그냥 냅두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전화 끊고 억울해서 엄마는 펑펑 우시고 괜히 맡아서 이런 소리까지 듣는다며 후회하셨습니다. 엄마 딴에는 오래된 친구고 어렵게 사는 친구니까 도와주려 했던 건데 오히려 이렇게 욕을 먹을 줄 모르셨던 겁니다. 우리는 눈치 준 것도 없고 주말마다 친구 데려와서 피자, 떡볶이, 치킨 먹고 싶다는 거 다 시켜줬고 옆에서 술배까지 들었습니다. 영화 보고 싶다고 하면 넷이서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습니다. 먹고 싶다는 거 지나가는 말로라도 하면 그날 저녁엔 엄마가 꼭 해주셨고 머리 감으면 꼭 말려주셨습니다. 잠옷도 예쁜 걸로 사줬고 옷이랑 액세서리도 우리 거 하나 사면 그 애 것도 하나 사줬습니다. 갖고 싶다던 쇼핑몰에서 옷 고른 것도 사줬고 눈치 볼까봐 편하게 생활하라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엄마 진정시키고 앉아서 생각나는 것만 대충 계산해봐도 걔한테 들어간 비용이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생활비는 진짜 극극 최소한으로 잡은 거입니다. 같이 먹은 외식비는 포함시키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우리의 괴롭힘 때문에 상담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뇨? 어이가 없어서 그의 학교에 엄마랑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는데 상담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 사정을 들어보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학기 초부터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학기 초보다 애가 밝아지고 친구도 생겨서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괜찮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친구 생긴 것도 엄마가 화장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챙겨주며 주말에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시켜주니까 친구들이랑 가까워진 걸 텐데 우리 때문에 안 좋게 됐다뇨.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 애랑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셋이서 좋아하는 떡볶이 먹으러 가서 슬쩍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학교 찾아온 이유는 네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왔다고. 이제 엄마 곧 올라오실 테니 짐 정리하고 이번 주 내로 원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하니 또 우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도 엄마 보고 싶잖아. 엄마한테 가야지 했더니 그럼 학교 마치고 엄마한테 가서 저녁 먹고 잠은 여기 와서 자면 안 되냐 그러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이미 여기가 집이라고 다 얘기했고 엄마라고 소개해놨는데 다시 돌아가면 앞으로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짠했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곧 아빠도 돌아오실 거라 이제 너도 네가 살던 곳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더니 계속 끄끄거리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방문을 잠궜고 동생은 이제 화도 안 나는지 아니면 조만간 가니까 참기로 한 건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누워 잤습니다. 전 몰랐는데 그날 새벽에 엄마 친구한테 전화 와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답니다. 우리 딸이 전화했더라. 니네 진짜 우리 딸한테 언제까지 그럴 거냐? 하면서 따지길래 엄마가 늦었으니 아침에 얘기하자 하고 끊었다는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동생이랑 그 애랑 학교 보내놓고 저도 수업 갈 준비하는데 책상에 일기장이 보란듯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고 진짜 대놓고 펼쳐져 있어서 슬쩍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가 눈치 준다, 엄마가 보고 싶다, 이 집에서 나가기 싫다, 자기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등등 온갖 신세한 담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한테 전화해서 재촉했습니다. 애가 힘들어하니 빨리 올라와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락 다 씹고 모른 척 하길래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갑자기 자기 딸 데려가겠다며 막무가내로 찾아왔습니다. 그 애는 곧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집에 가면 어쩌냐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며 저희 앞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엄마 친구는 펑펑 울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시고 그 애는 제 엄마한테 쪼르르 와서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막 조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엄마 친구가 저희한테 너네가 뭘 어쨌길래 애가 이렇게 변하냐, 착하고 순수했던 딸이 너네 때문에 물들었다고 악을 쓰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저희도 막 뭐라고 하다가 저랑 제 동생이 걔 짐을 대신 쌌습니다. 사준 옷들은 어차피 사준 거니 다 가져가라 하고 챙겨줬습니다. 롱패딩은 제 거 2개 있어서 하나 빌려준 거여서 그건 안 챙겨줬습니다. 그랬더니 롱패딩 없으면 학교 어떻게 가냐고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다 겨우 진정시켜서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 친구가 가면서 하는 말이 널 친구로서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다.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말자. 하고 가는 겁니다. 엄마도 열받아서 네 딸한테 들어간 돈이나 주고 그딴 말 해라 라며 소리 질렀는데 모른 척 가버렸습니다. 가고 나니 진이 쫙 빠져서 셋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 정말 받을 거냐 묻자 엄마는 됐다며 맡아주기로 한 자신이 잘못이라며 그 돈은 그냥 기부한 셈 치면 된다고 털어버리자고 해서 그걸로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주말마다 걔한테 연락이 와서 친구들이랑 집에 가면 안 되냐고 제발 부탁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또 집에 안 챙겨온 화장품이 있다고 찾으러 오겠다 해서 우리가 찾아봤는데 네 건 이 집에 하나도 없다고 찾으러 올 필요 없다고 했더니 또 전화로 끄끄거리면서 우는 겁니다. 짜증나서 번호 차단시켜놓고 엄마랑 동생 폰으로도 차단시켰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간추려서 썼는데 사실 이것보다 2배는 더 길게 일이 있었습니다. 느낀 점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봤자 좋은 소리는 절대 못 듣고 잘 되면 본전이고 대부분은 이렇게 안 좋게 끝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쓰고 나니 좀 후련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2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변호사나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게 맞겠지만 전혀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처음으로 판에 글을 써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새내기 주부입니다. 아이는 없고요.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의처증 때문이에요. 연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정도가 심해져 나 부끄러워서 가족이나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미치겠어요. 읽어봐 주시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고 저희는 학생 때부터 5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맹세코, 외도를 했다거나 한 적도 없고 남자인 지인도 거의 없어요. 연애 때는 그냥 질투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했고 저도 남편이 불편해하거나 싸우는 게 싫어서 남자와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게 딱히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따로 살고 떨어져 있으니까 사사건건 간섭하지도 못했고요. 근데 결혼 후에는 곤란한 일들이 많네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직종 특성상 야근이 많고 동료들이랑 소통을 계속해야 되는데 남편은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회사에 저를 노리는 놈들이 많다고요. 물론 초반에 몇몇 분들이 호감을 보이긴 했는데 제가 유부녀인 걸 모를 때 얘기고요. 지금은 다들 알고 당연히 조심하죠. 거의 업무 관련 얘기만 하고요. 근데도 너무너무 싫어하고 단톡에서 20, 30대 남직원들이 저한테 말만 걸어도 그거 가지고 하루를 종일 싸워요. 대체 회사에서 자기 안 볼 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지.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은데 갑자기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는데 그게 왜 싫냐, 숨기는 게 있냐 난리를 치기에 그냥 깔아줬어요. 문제는 그 위치 추적 앱도 정확한 게 아니니까 대략적인 동네 정도만 알려주는데 그게 조금만 달라도 왜 거짓말하냐고 난리예요. 예를 들면 위치는 신사동이라고 뜨는데 왜 역삼이라고 거짓말하냐 이런 거요. 폰 뺏어가서 이것저것 다 뒤지는 건 기본이에요. 잠궈놓고 안 보여주면 난리가 나서 그냥 해탈했어요. 전화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요. 전화 안 받으면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고요. 이 정도로 심해진 건 재작년 작은 사건이 있었던 후에요. 대학 다닐 때 친했던 남자 동기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직하려고 하는데 저 일하는 쪽 동향은 어떤지 뭐 그런 거 물으려고요. 근데 오랜만에 한 연락이니까 그냥 잘 지냈냐, 요즘 뭐하고 사냐 이런 얘기 곁들여서 몇 마디 하다가 들어보니 제가 아는 선배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을 했고 마침 저희 회사 가까운 곳에 그 친구 본가가 있어서 퇴근하고 저녁 먹으며 이야기 나눴어요. 이때 남편한테 그냥 남편도 아는 사람인 회사 동기랑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간다고 둘러댄 게 시작이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게 맞지만 원래도 저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난리칠 거 알아서 일부러 말 안 한 건데 또 몰래 핸드폰을 뒤져서 알아냈더라고요. 그때 바람이다 뭐다 몰래 만나냐 언제부터 몰래 연락했냐 어쩌고 해서 결국은 저 그 동기랑 영 끊다시피 됐고요. 나중에 제가 친구 통해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는데 학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문이 돌지는 모르겠네요. 회식 자리나 미팅 자리에 가도 궁금하니까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는데 그냥 같은 자리에 남자가 있나 어떻게 생긴 남자인가 제가 거짓말 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진 안 찍어 보내면 전화하고 카톡 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다 찍어 보내고 다 말해줘요. 전에는 의심스럽다고 제 통화 내역 다 뽑아보려던 거 간신히 달래서 냅둔 적도 있고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 다 훑어봐요. 심지어는 ATM기에서 돈 조금이라도 많이 뽑은 내역이 있으면 현금은 왜 찾았냐, 어디에 쓰려고 찾았냐 이런 거요. 그래봤자 10만원 정도 찾는 거예요. 그냥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것만 물어보면 다행인데 만약 제가 그냥 현금 좀 채워두려고 뽑았어 하면 지갑 본 다음에 얼마 뽑았는데 왜 돈이 이거밖에 없냐, 어디에 썼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맘대로 어디 가지도 못해요. 집 앞 카페라도 혼자 나가려고 하면 누구랑 약속했길래 나가냐, 같이 가자 이런 식이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안 나가요. 저는 음악 들으면서 혼자 산책하는 거 좋아해서 결혼 전에도 동네 산책로에서 한두 시간씩 걷는 게 취미였는데 이젠 그것도 잘 못해요. 누구 만나러 가냐고 하고 나가서 1시간쯤 지나면 왜 이렇게 오래 밖에 있냐, 누구 만나냐 계속 미친 소리를 해서요. 본인 기준으로 좀 신경 쓰이는 제 남자 지인이 있으면 그 사람 번호 몰래 가져가서 카톡으로 계속 프로필을 훔쳐보고 SNS 어떻게 찾아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카톡 프사 보다가 그 남자 지인이 저랑 비슷한 소지품을 갖고 있거나 비슷한 옷을 입었거나 하면 만났냐고 끊임없이 의심해서 아니라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야 해요.
웬만한 회식이나 술자리는 다 못 가게 해서 저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면 다 안 가고요. 가도 술 거의 안 마시고 일찍 집에 가요. 제 SNS나 프로필 사진 이런 것도 다 이래라 저래라 해서 SNS는 일절 안 하고 프로필 사진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해둬요. 뭐 웨딩 사진으로 해둬라 남편 사진으로 바꿔라 하는데 별로 그러고 싶진 않고요. 글 쓰면서도 스트레스 받아 미칠 것 같네요. 처음엔 저도 이 사람 사랑해서 만났고 결혼했는데 이젠 너무 지치고 소름 끼치고 힘들어요. 솔직히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대로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두려워요. 저한테 손찌검을 하거나 하진 않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저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엔 그 전역 사건 문제에 남자 동기를 들먹이면서 온갖 욕을 하길래 제가 너무 짜증나서 그만 좀 하라고 미친 것 같다고 같이 싸웠더니 지금 그 새끼 편드는 거냐고 무슨 관계냐고 걔 난리가 났었네요. 아, 저번에 갑자기 개를 한 마리 키우자고 하길래 제가 맞벌이에 봐줄 사람도 없는데 무슨 개냐 싫다 했더니 애견 호텔이나 유치원 맡기고 사정 여의치 않을 땐 애견 CCTV 같은 거 설치하면 된다는데 그걸로 저 감시하려고 핑계대는 것 같아서 절대 싫다고 말했어요. 그나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재택근무도 자주 하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남편이 난리칠 만한 일 없게요. 그럼 그냥 저냥 있을만해요. 관계가 엄청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싸울 일 없고 평온하니까요. 가끔 전에 그 남자 동기나 남편이 신경 쓰던 남자 지인들 들먹이면서 빈정거릴 때도 있긴 한데 전 그냥 입 닫고 있어요. 갈수록 이 사람이 이 정도였나,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만 들고요. 점점 남편에 대한 마음도 바닥을 치는데 제가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직 아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일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물론 남편은 절대 이혼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혼녀 딱지가 붙는 것도 두렵네요. 부모님한텐 말씀 못 드렸어요. 걱정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만약에 남편이랑 헤어지면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제가 이혼을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사실 전에도 싸우다가 그냥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쉽게 말하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가요? 보통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사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한데 혼자만 고민하기 너무 답답해서 글 써봅니다. 우선 남편은 저보다 4살 위고 제목대로 제 남편은 전업주부, 20개월 아들을 둔 육아 파파입니다. 전 사람을 써서라도 맞벌이를 원했는데 애 낳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을 때 때려치우고 전업하겠다고 선포했어요.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아기를 옆에서 다 케어해주니 처음엔 좋긴 했는데 내가 가장이라는 불안감이 밀려와서 산후 50일도 안 돼서 일에 복귀했어요.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유로운 점이 있어서 가능했고요. 지금은 결혼 전보다 훨씬 잘 돼서 월 1000 이상 벌고 있어요. 잘 된 달은 2000 이상 들어오고요. 대신 엄청 빡세게 일합니다.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보통 9시까지 밥 시간 없이 집중해서 일해요.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좀 쉬다 다시 11시에서 12시부터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다음날 영업 준비를 하는 패턴입니다. 쉬는 날이 따로 없어 20일 만에 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요즘은 슬슬 한가한 시즌이라 이렇게 글도 쓸 시간이 되네요. 본의 아니게 독박 가사에 독박 육아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가해지다 보니 그동안 안 보였던 남편의 생활이 보여서 미치겠습니다. 정말 너무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한심해 보여요. 우선 밥은 처음에 아예 안 하다 이걸로 엄청 많이 잔소리하니까 이젠 배달음식 시켜주거나 팩을 돌려줘요. 장 보는 건 아직도 제가 가자해야 가고 설거지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몰아서 하고 빨래는 제가 애초에 작업복 하나로 일주일 내내 입어서 잘 모르겠고요. 청소는 설거지 쌓아두는 거 보면 말할 것도 없죠 뭐. 폭풍 장소리하면 한번 싹 해놓아요. 문제는 남편이 결혼 후 살이 많이 쪄서 헬스를 다니겠다고 아기를 13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전 그래도 자기 시간 갖는 걸 적극 찬성했고요. 집안일 하나도 안 해도 좋지만 자기 자신만은 잊고 살지 말았으면 했거든요.
근데 20개월인 현재 운동이고 나발이고 슈퍼와 모라일체가 돼서 폰게임만 합니다. 제발 운동이든 뭐든 어떤 학원이든 음악이든 DJ든 하고 싶은 거 해라. 밖에 좀 나가라 해도 갖은 핑계로 저러고 있고요. 집에 있는 게 좋으면 집에서 하는 취미 찾아보라고. 제발 뭐 좀 하라고. 그때만 응응 그러고 끝입니다. 요리를 원체 안 하는지라 애기 어릴 땐 이유식 다 사 먹였는데 이젠 밥 먹여야 할 나이가 돼서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20개월 아들 아직도 분유만 먹이고 가끔 포크라이스 섞은 주먹밥, 계란 후라이 주먹밥 먹습니다. 내가 애기 이렇게만 먹여도 되냐니까 밥은 어린이집에서 먹고 온답니다. 앞으로 계속 분유만 먹일 거냐, 애기 밥 어쩔 거냐 잔소리 맨날 해봐도 이 사람은 그냥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뇌가 멈췄나 생각도 들고 가끔 말하는 것도 너무 이상해서 진짜 사회성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섭네요. 남편 일과는 어쨌든 애기 어린이집 등하원가, 하나는 저 출퇴근 시간에 가게로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해요. 택시비로 4,000원 정도 거리예요. 저는 운전을 못해서 남편이 기사 노릇하는 대신 갖고 싶다던 6천만 원짜리 외제차도 사줬습니다. 이것도 데리러 가면 손님이랑 예기치 않게 얘기가 길어질 때 바로 안 나온다고 짜증낼 때가 많아요. 내가 운전 배워서 이 차 몰고 다닌다 하면 싫은 눈치고 남편은 이것 때문에 자긴 시간이 없대요. 내가 뭔가 하려는 거에 내 출퇴근 시간이 걸리면 안 데려다 줘도 된다 해도 그래요. 육아도 독박이라면 독박이겠지만 항상 목욕은 저랑 하고 일찍 끝나는 날은 무조건 키즈 카페 데려가자 하고 애기랑 놀아주라고 노력합니다. 집에 있을 땐 잘 안 되지만 가사는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건 인정합니다. 아주 가끔 설거지하거나 청소기 돌려요. 한 번은 남편 친구들 모임으로 펜션에서 술 마시다가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자긴 시간이 하나도 없다며 저를 육아 하나도 안 하는 나쁜 여자로 몰아가는데 그때부터 이 모든 고민이 골마 터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돌봄이든 가사 도우미든 내가 사람 쓸 테니까 나가서 일하라고 하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며 돌리지 말고 말하라며 싸우자는 거냐는 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일하겠다고는 안 하고 사람 쓰는 건 애한테 안 좋을 것 같다. 하고 싶은 취미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순간 내가 바보구나 하는 걸 확 느껴서 이런데 글까지 쓰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고쳐보자고 대화하고 싶지만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소리 아니면 자존심 상처내는 말밖에 없어서. 참고로 한 달 생활비는 평균 700 정도 나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가계부를 쓰라고 2년 가까이 말하는 중인데도 한 번을 안 쓰네요. 심지어 최근에 제가 말해서 알았답니다. 한 달에 한 300은 쓰지 않냐고 하네요. 월 1일마다 주는 용돈이 현금 200인데 그래도 시댁은 다시 못 만날 너무 좋은 분들이고 저희 부모랑 골프 여행 갈 만큼 친하게 지내요. 남편 최대 장점은 딸밖에 없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아들이 되어준 점, 아버지랑 너무 잘 지내는 점은 정말 장점이에요. 반면에 제가 오히려 시부모님께 연락을 너무 못 드리거든요. 명절엔 시댁부터 가고 시간이 없어 요리 안 하고 용돈 드립니다. 이것도 죄송한 부분이에요. 친정 가지만 친정이 제주도라 한 번 가면 기본 2박 3일이라 뭐 아실 부분도 없고요. 글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해요. 글 쓰는 데는 소질이 없어서요. 요지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끌고 가야 할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할지, 심리 상담 같은 데서 부부 상담을 받아야 할지 조언을 너무 듣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20살 때부터 올인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기도 해요. 쉽게 이혼하라는 말 대신 제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 새벽에 잠이 안 와 주저리 써놓은 글인데 일어나 보니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기도 무섭기도 하네요. 우선 특정 브랜드 광고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웠고요.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저도 분명 자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제 상황이 주작 같아서. 근데 확실한 건 주작도 아니고 미러링도 아니고 미러링으로 보기엔 제 일도 상황도 평범한 가정이랑은 다를 것 같아요. 남녀 분쟁 조장할 의도는 1도 없고 그냥 제 상황이 답답해 써본 글입니다.
전업주부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남편이 이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했던 건데 의도와 맞지 않은 댓글들이 너무 많네요. 친한 언니가 제 이야기인 거 알아채고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제가 진짜 많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기 문제도 댓글들 읽기까지 이렇게 심각한 건 줄도 몰랐네요. 저도 일을 핑계로 육아를 너무 남편에게만 떠밀어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엄마로서 너무 미안해지네요. 어쨌든 이 언니의 추천으로 가정심리, 아동심리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려 합니다. 사이다는 아니겠지만 남편이랑 진지하게 더 얘기해보고 추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어젯밤에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글을 남깁니다. 저는 글을 올리며 가정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었던 거지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직은 이혼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도 가사일이나 육아가 처음이었고 남자 주부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나 편견 그리고 육아에 대해 조언을 받거나 공감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이 어릴 때 문화센터에도 가보라 했는데 수유하는 엄마들이 남자가 있는 걸 꺼려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게 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해봤자 포지션이 다르다 보니 대화가 안 통하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이 다 바쁘셔서 도움받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밖에 나가기 무서워지고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증상까지 생겼다네요. 아이는 물론 남편도 심리센터에서 상담 받아보기로 했고 이 부분은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줬던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해집니다. 그리고 본인도 많이 반성하고 자기가 심했던 것도 인정한다네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남편이 돈을 벌어오기보단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육아와 가사를 책임졌음 하는 거라 앞으로 가사 도우미나 돌봄 교사를 일시적으로 불러서 보고 배울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요리 학원을 가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생활비 부분은 한도 있는 카드를 쓰는 걸로 정했습니다. 흥청망청 쓰긴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헛짓거리는 아니에요. 아이는 생각보다 발달 상태가 심각한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좀 더 관심 갖고 제일 집중해서 신경을 쓰기로 했네요. 댓글들 거의 읽어봤는데 판에 글을 안 썼으면 몰랐을 심각성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몇몇 성별 바꾼 글이니 주작이니 주장하시는 분들 본인들의 좁은 생각보다 세상엔 많은 종류의 삶이 존재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